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시황을 대신해서 기업은 공시를 싣고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희진 캐스터 함께 옆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희진 캐스터 오늘도 기업은 공시를 싣고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왔다 갔다 너무 바쁘시죠? 아닙니다. 네, 밝은 미소로 좀 화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어떤 공시가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함께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공시 내용인데요. 대우건설 소식입니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우건설에 대한 내용 장희진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공시 내용 짚어보시면요. 대우건설은 최대 주주가 기존에는 KDB 인베스트먼트였는데 여기에서 중흥토건 외 4인으로 변경됐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중흥토건의 4인의 지분율은 50.76%로 알려졌고요. 지분 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9월부터 해가지고 중흥이 대후를 삼키게 됐다. 코끼리가 이렇게 서로 몸집이 다른데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 인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대우건설을 우리 중흥그룹에서 또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서 재계 22건에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현재 미래에셋그룹이 2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21위를 차지하게 됐죠.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19조 540억 원으로 21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또 다른 회사가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대우와 중흥 어쨌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기업 결합 심사 과정이 2월쯤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사회에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사회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사내 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일정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있었고 5개월간 인수 실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면서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을 하면은 이 심사 자체가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내년 2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2월 15일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새로운 대우건설을 만들기 위한 후속 사업에 들어간다. 후속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양사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경영 목표 1순위를 부채 비율 개선에 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대우건설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의 부채 비율이 올해는 3분기 기준 223%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흥그룹 정원주 부회장의 발언이 좀 나왔는데 대우건설의 부채 비율이 100%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당분간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해외 부실이 끝나는 시점으로 배당을 받지 않으면 그 돈이 부채 상환에 쓰이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다만 또 소액 주주들의 배당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당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부실화되었던 이 사업들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검토 대상인데요. 이에 대해서 역시 정원주 부회장은 부실화된 사업 지구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서 기대감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를 내는 호텔을 부수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라면서 좀 방안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또 해외 사업 투자, 여기에 건설 분야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면서 대우건설 살리기에 얼마나 좀 힘쓰고 있는지를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해외 진출한 건설사가 현재 3개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미리 준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건설사는 손해를 보고 또 설계사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런 협업할 수 있는 설계사를 찾아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대우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이런 게 아쉬웠다라는 네. 분석, 약간 오답노트 분석과 같은 그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우는 좋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정권자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았다. 이렇게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중흥과 사실 좀 비교를 했습니다. 네. 중흥은 지금까지 70%에서 80%를 독자적으로 좀 택지 개발을 해왔는데 네. 이런 점에서는 대우가 중흥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흥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지역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온 기업이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정찬성 중흥건설의 회장의 장남입니다. 정원주 그 중흥그룹의 부회장이 이제 인사권도 지고 있고요. 앞으로 뭐 CEO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좀 발탁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CF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좀 검증을 거쳐서 좀 영재를 유입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포부도 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투자자분들도 좀 수긍할 만한 사내이사 선임이 좀 이뤄질지도 향후에 또 지켜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 근데도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가 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이 신용 등급 상향 요건을 충족을 했지만 최종 등급 조정은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체 신용도만 놓고 보면 합격점을 받았지만 이번에 중흥그룹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우건설의 현재 지금 3월 장기 신용 등급 A-의 긍정적인 전망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해외 프로젝트의 손실 규모가 축소됐고 그리고 우량 주택 현장을 다수 확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한 지난해 매출액 대비 EBIT 지표는 6.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8.5%,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 역시 222.7% 정도를 기록했던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어떤 미분양 위험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그래서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을 유지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향 요건에는 최대 주주의 변경이 실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데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에 대해서 대우건설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중흥그룹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사실 신용도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셈인데요. 네. 여기에 지금 최대 주주가 변동된다고 해도 뭐 중흥건설 측에서는 대우건설 자체의 신용도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에 대해서 변동되는 계열 요인이 대우건설의 최종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신용 등급에 있어서는 뭐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이지만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유념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신중하게 또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가 추이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대우건설은 전일 대비 0.33% 상승하면서 6,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이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9,700원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목표 주가 또 매수 의견과 함께 9,000원 제시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10월쯤이었죠. 네, 9,000원. 네, 유한타증권과 함께 매수 의견과 함께 9,000원대의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투자자 성향 중에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평균 단가는 5,837원에 매수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970원에 매수 단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우건설 PBR도 살펴보시면 조금 낮은 상태로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 정보도 들어가 보시면은 2021년 추정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향될 예정입니다. 상승세에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시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시 내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한 기업이실 텐데요. 현재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공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
네,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5,018억 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 대비 3%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금 2010년 해상 운송 사업에 진출할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한 글로벌 완성차 해상 운송 시장에서도 유례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글로비스, 유럽과 중국 간 왕복 셔틀 해상 운송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내용 좀 확인해 봤습니다. 어쨌든 역대급 규모로 또 이제 규모의 계약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대글로비스 글로벌 완성차 해상 운송 계약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이런 계약이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 현대글로비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해오고 있던 기업인데요. 2020년 폭스바겐에 이어서 이번 계약까지 잇따라 대형 수주를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 완성차 해상 운송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은 현대글로비스에 5년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을 맡기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까지 폭스바겐 그룹 내 전 승용차 브랜드의 유럽발 중국 수출 물량을 모두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게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글로비스 역시 계약 성사의 배경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이렇게 본인들이 요인을 꼽으면서 조금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재 90척의 선대 그리고 80여 개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차 운반선의 특성을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약간 전문, 특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 요충지마다 구축한 물류 인프라 역시 강점이 됐습니다. 당장 어제 지금 다른 소식도 나와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유럽 자동차 물동량 최대 규모 항만 중 하나인 독일의 브레머 하펜항에 단독 사용 가능한 선적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비계열 완성차 브랜드 영업을 가속화한다고 바로 그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여기에 3개의 선석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 등 전용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머 하펜항을 이용하는 글로벌 11개 자동차 선사 가운데 전용 공간을 갖는 것은 현대글로비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송 업체죠. 그래서 또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확인해 보셨는데요. 일단 최근 주가 추이 함께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95% 상승했네요. 17만 1,000원에서 지금 17만 500원 선 계속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좋은 상승세를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PBR도 1.11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무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릴 공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장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